중독 경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삶,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독 경제 시대의 자기관리법입니다. 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자기관리를 하거나 목표 달성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관리를 쉽게 하고 또 원하는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큰 목표를 세우게 되면요, 그 목표를 달성하러 가는 중도에 포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랜 시간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절대로 너무 큰 목표를 세우시면 안 돼요. 대신에 목표를 최대한 작게 쪼개세요. 그래서 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평소에 자주 느껴보셔야 돼요. 그 즐거움을 느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큰 목표를 위해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가령 내가 이번에 10kg을 빼야 되겠다, 딱 목표를 10kg으로 잡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10kg을 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 목표가 한 달 안에 딱 1kg을 빼겠다 라고 이렇게 작게 세우게 되면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이거 재밌네, 할만하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절대로 너무 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요, 목표를 최대한 작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서 좀 최대한 자주 일상 속에서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요, 아주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집중의 기술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요즘 집중하는 거 너무 어렵죠. 사실 뭐만 좀 하려 그러면은 알림이 오고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끊임없이 스마트폰이 울려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 종일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을 집중하더라도 온전히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람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의 집중의 기술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자신만의 집중의 공간을 하나 찾으시는 거예요. 집중의 공간은 이게 집안의 어떤 특정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이 공간에 가시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자기가 집중하고자 하는 일만 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그곳에서는 공부만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스마트폰도 보다가 공부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 갔을 때 공부에 집중하려는 그런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늘 공부만 하게 되면요, 그 공간에 딱 가는 순간 뇌가 준비가 됩니다.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야, 나는 집중을 해야 돼, 쉽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의 집중의 음악을 하나 만드시는 건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 찾으세요. 가사가 있는 음악은 좋지가 않습니다. 가사가 있으면 사실은 이 인지 기능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사가 없는 그런 음악을 하나 찾으세요. 그리고 그 음악을 내가 집중하는 일을 할 때만 들으시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실 때는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일을 좀 반복하게 되면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뇌가 준비가 될 거예요. 음악과 조건 형성이 되면서 음악을 듣는 순간 집중의 시간이구나 하고 바로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책을 쓰는 작가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책을 쓸 때만 듣는 음악이 정해져 있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른 일을 할 때는 절대 안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상에 앉아서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바로 책을 쓸 준비가 된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자신만의 집중의 음악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음악을 다른 일을 할 때는 절대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바로 집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책 읽는 거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책 읽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책이라는 건요, 우리한테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 못해요. 책 읽는데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리죠. 그리고 며칠 걸려서 책을 다 읽더라도 쾌감이 밀려오는 게 아니고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거나 잔잔한 만족감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처럼 스마트폰만 열면은 내가 즉각적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책 읽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즉각적으로 쾌감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책 읽는 게 당연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 읽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책 읽는 게 힘들지? 나는 책을 안 좋아하나? 절대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책 읽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독서를 재밌게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나한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좀 없애보세요. 그러면 책 읽기가 훨씬 재밌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중요한데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즉각적으로 쾌감을 얻는 것들이 줄어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독서의 즐거움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맛있는 음식을 좀 줄이는 건데요. 사실 음식도요,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즉각적인 쾌감을 줍니다. 보상 회로를 바로 즉각적으로 자극을 하는 게 바로 맛있는 음식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라든가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사실 사람한테 쾌감을 주죠. 이런 음식을 평소에 자주 섭취를 해도요, 같은 이유로 독서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좀 음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요, 독서의 즐거움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신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좀 멀리 하면요, 책 읽기는요, 훨씬 재밌어집니다. 한번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중독 경제 시대, 시간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시간은 많고 스마트폰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귀중한 시간들이 정말로 쉽게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시간의 가치는요, 양하고 반비례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쓰고 싶지,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낭비하고 싶지는 정말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매일같이 이 하루가 나한테 마지막 하루가 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중독경제 시대 소비관리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독경제 시대에는요, 이 소비를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요,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이 되죠. 그것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말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자꾸 광고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품 구경을 하다 보면 정말로 불규칙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할인이 뜨기도 하고 선물이 주어지고 쿠폰이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 물건을 갖고 싶다, 사야겠다,
이런 욕구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시에 지출의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질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은 매장에 가야 됐죠. 이것도 힘든 일이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야죠. 그리고 현금을 냅니다. 현금을 보는 순간, 내 귀중한 돈, 뇌에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손가락 한번 딱 갖다 대면은 바로 지출이 되죠. 손가락 한번 갖다 대면은 바로 구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가 지출의 고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욕구를 가지는 순간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돈이 줄줄 새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칼로리가 높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좀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조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광고 추적을 피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요, 광고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광고로 보여주죠. 그래서 필요한 게요, 광고 추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세팅에서요, 광고가 나를 추적하지 못하게 설정을 바꿔보세요. 아니면은 추적이 안 되는 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광고가 더 이상 나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제품들을 나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광고에 노출이 되더라도요, 마음속에 저 제품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잘 생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광고가 나를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소비를 조절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좀 덜 사용하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SNS를 구경을 하다 보면 이 SNS의 알고리즘이 외모가 좋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좋은 제품을 사고 비싼 제품을 사서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싶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S 사용이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비를 조절하는 또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무조건 구매를 미루는 거예요. 뭔가가 너무 갖고 싶을 때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 난 이거 살 거야 마음은 먹으세요. 하지만 구매만 미루세요. 그러고 나면요,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이거 사야지 해보면 내가 이게 왜 사고 싶었지? 사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생겨나는 소비에 대한 욕구, 구매에 대한 욕구를 기록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긴 욕구를 가령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6.5라고 했을 때 한 달 후에 그 욕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욕구가 크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가지는 욕구의 대부분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서 생긴 욕구가 아니고요, 광고나 SNS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욕구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가 너무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일단은 무조건 기다리거나 구매를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크게 줄어듭니다.